스텝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부통령은 오늘 아이오와 방문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에 2,0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14.7%로 올랐습니다. 오늘 실업률 발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140만 명이나 되는 헬스케어 워커가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일자리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작은 융잣돈을 받기도 힘든데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은 지금도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정크본드까지 무제한 사들이면서 큰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부분적인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반인 사이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비율이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 지지보다 높습니다. 대통령의 시중꾼 발레이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뒤 대통령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화를 냈고 백악관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안을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염증 증세를 일으키자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의료진은 이 경우는 거의 회복되기 때문에 안심이지만 고열과 복통 등이 심하면 빨리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권합니다. 러시아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연방수사국과 부통령에게 거짓 증언한 뒤 수감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케이스가 기각되게 됐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큰 승리지만 법무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도 뒤따릅니다. 33년 전 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우편 엽서가 최근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짧게밖에 현재로서는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시중을 두는 발레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부통령의 스텝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백악관에서 부통령의 스텝이면은 얼마나 조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백악관을 자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통령 스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일 전에도 역시 부통령의 스텝이 양성 반응을 받았는데 결국은 누가 또 증세가 없이 지금 백악관에서도 누군가가 이 정도면 대통령의 발레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보니까는 사저의 3명 대통령의 개인 발레이 이제 백악관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제 사저의 3명 집무실에 딸려 있는 발레이 시중 두는 사람이 시중꾼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꾼은 뭐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만석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제주꾼, 대통령의 시중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쩌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보다도 대통령과 더 많은 시간을 더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서 벨만 누르면 콕을 갖다 주고 물, 커피를 가져다 주고 또 다른 이 발레이는 대통령의 옷을 빨거나 옷을 다림질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의 몸과 같은데 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까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고 오늘은 또 부통령의 스텝이기 때문에 이 스텝이 누구라는 것까지는 아직 추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통령이 다른 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은 일단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중을 두는 시중꾼이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된 뒤에 대통령도 사회적인 격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또 바로 어디 다른 곳을 방문을 했고 오늘 부통령도 마찬가지죠. 부통령이 백악관을 뜯어서가 아니라 백악관을 뜯어서 뭐 하겠어요. 백악관을 떠나서 어디론가 갈 때는 그 안에 기자단도 들어가고 의회 멤버도 그 같이 비행기에 타고 그 지역에 그 지역구 의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의 스텝 양성 반응 뉴스는 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사회적인 격리를 2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그 대통령과 부통령의 태스크포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의료진들의 주장입니다. 비상사태인 겁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스텝이 이렇게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어제 대통령이 완전히 화산이 폭발할 듯이 화를 냈다고 하죠. 그 레벨 그 매드라고 해서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나의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달려오는 발레이가 양성 반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한 끝에 아마 이제 마스크 정도는 쓰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때까지 해서 지금 잠복기가 있고 대통령 부통령은 증상 없다고 하고 15분짜리 그 테스트로 또 어제도 역시 테스트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를 받았는데 날마다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과거에 그 질병통제국이나 이런 곳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은 한 번의 테스트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백악관이 이 정도 뚫리면은 다른 데는 얼마나 뚫렸다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뉴스가 나오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실업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경제가 다시 오픈하고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려다가 결국은 그 한 줄, 두 줄짜리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5분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50만 명이 4월 달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한 주일 그 지난주에 300 거의 30만 명이었나요? 320만 명이었나요? 317만 명이었나요? 약 320만 명이 한 주일 사이에 실업수당 청구를 했다 했고 4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그 2,050만 명이면은 7주일 동안 300만 명 정도 일자리 잃은 것 가운데서 2천만 명이 4월 달에 잃었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자리에 정말로 그 5분의 1, 21%가 사라져 버렸는데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실업률이다. 14.7%가. 대공황 때도요. 최대 실업률이 10%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는 것이고 2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3배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고 3월 달에 4.4%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겁니다. 14.7%.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16%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4월달 실업률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약간 낮죠. 그리고 이 실업률에도 이게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실업률인데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참 많습니다.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18.9%. 히스패닉은 정말 5명 가운데 1명이네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실업률이 16.7%, 백인이 14.2%니까 평균 실업률보다는 조금 낮죠. 에이시안의 실업률도 14.5%니까 4월 달에 14.7%보다는 약간 낮게 되고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평균 실업률 4월 달에 14.7%보다 낮은 13%였고 여자는 이것보다 높아서 15.5%. 가장 실업률이 높았던 연령대는 10대로서 31.9%. 당연하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다 상상하시고 다 상상이 맞습니다. 레저와 호텔 업계의 실업률이 가장 컸습니다. 770만 명, 소매업소 210만 명, 제조업이
130만 명.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4월 달에 헬스케어 워커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40만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에 모든 곳에서 일자리를 잃었어도 헬스케어는 꽉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헬스케어 일하는 사람, 어떤 간호사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술 하는 전문 수술 담당 간호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간호사도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응급실이 붐비질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병원 가기 싫어하고 병원에 병균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연방정부, 주정부 또 로컬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수술도 다 연기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강렬하고 그 확산되는 비율이 전염률이 끔찍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그 수술 같은 것을 다 미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4만 2천 명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게 4월로 오니까 140만 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많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항상 일자리가 늘어나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까? 특히 이제 덴티스트 오피스에서 그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반 닥터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실업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은 팍스 앤 프렌즈에 그 잘 나가잖아요. 금방 회복될 것이다. 이거 경제 재개 시작만 하면은 곧 회복될 것이다. 나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전문가들은 놀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나도 예상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은 나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일자리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들었고 경제가 이렇게 강한 것도 다 내가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가장 강한 경제가 아니었는가. 일자리를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미국은 대단히 빨리 곧 soon 이런 그 모든 빠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단어를 전부 대통령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굉장히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과 전문가들의 예상은 다릅니다. 오늘 뭐 폴리티코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하게 JP 모건 체이스의 수석 경제 전문가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려면 10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RSM이라는 그 컨설팅 회사가 요즘 자주 인용되고 있던데요. 여기에 이제 수석 경제학자인 조셉 브루스웰라스 씨도 역시 지금 잃어버린 7주일 동안에 3,300만 개의 일자리 찾으려면은 적어도 몇 년 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일자리 가운데서 25%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항공업계의 일자리가 되겠죠. 며칠 전에 워렌 버핏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하면서 항공업계 그 주식을 다 팔았죠. 그 정도로 이제 미래가 없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항공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인간 한계의 도전이 그런 데서 꽃피우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워렌 버핏조차도 던져버렸던 항공업계, 호텔업계 이런 데가 굉장히 일자리가 영원히 없어지고 나서 채워지지 않는 게 많을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그 실업률과 그 GDP의 그 줄어드는 이 비율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그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다른가를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유럽도 미국도 똑같이 GDP가 슈링크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는 뭐 프랑스는 조금 강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이 1, 4분기의 경기 위축이 3.5%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4.8%였고요. 프랑스가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 4분기에는 적어도 GDP가 10%는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독일을 포함해서 뭐 영국도 그렇고 뭐 핀란드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나라가 이 경제 위기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에 PPP 론을 주고 실업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그 실업수당도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은 23주일로 한정하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실업수당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일을 하게 하라고 해고시키지 말라고 이 사람의 임금을 한 80%까지 지원을 하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경우는 실업률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5.1%였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3몇 %였는데 그런데 독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실업률이 5.8%다. 이것은 이제 나라마다 그 경제의 구조도 다르고 하지만 유럽은 대체적으로 그 실업자에게 직접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큰 돈은 다 큰 기업에게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우지수가 지금 거의 40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S&P 500나 아니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고 팍 가라앉았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차 정신 차리고 뭔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8월보다도 나아요. 주식시장이. 그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 TV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미국과 세계 각 나라 미 전국과 듣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스텝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 많은 뉴스가 커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를 한번 볼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늘 이런 워싱턴 뉴스에 대해서는 어느 매체보다도 강하니까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도 아직 보도하지 않고 어제 오늘은 유난히 그 백악관에서의 그 대통령과 부통령의 스텝의 감염에 대해서는 CNN 방송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CNN 방송이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나면은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도 또 금방 따라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왜 지금 다른 매체들은 거의 없어서 악시오스를 한번 볼까요? 악시오스도 레이티스트 뉴스에는 조금 강하기 때문에요. 네, 아직은 악시오스도 보도하지 않고 있고 제가 CNN 웹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CNN.com을 브레이킹 뉴스 쪽을 한번 보면은요. 그 이후에 이제 CNN만 나오는데요. 이상하네요. 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새로운 내용 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그래도 많이 그 안정적인 코스로 가고 있네요. 사망자가 이제 200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 200명 아랫대 정도가 되고요. 네. 지금 그 뉴욕 주지사가 어린이들에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증상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We've seen what happens when you go by gut instinct and by emotion and by politics. We know what happens. You make a mistake. That's what happens. We also know what happens when you are factual and evidence-based. 네, 이미 이제 지나간 것 같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갔고 어린이와
10대들이 그 유럽과 특히 유럽에서도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지금은 뭐 스페인보다도 이태리보다도 강한 곳이잖아요. 뉴욕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심각한 곳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의 뉴욕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바로 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 서부 쪽이요. 워싱턴이나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주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서 유럽형,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온 것 같고 하는데, 딱 이 두 군데의 어린이들, 10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염증 증상을 느낀다. 그런데 이것도 또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64명 이상의 뉴욕의 어린이와 10대가 미스테리어스한 염증 증세라고 합니다. 뉴욕, 런던에서는 14살 소년이 숨지기도 했어요. 소아과 의사들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아직은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거의 회복되니까 부모님들 놀라지 마세요. 다만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전화하세요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며칠 동안 계속 그 고열이 있고요. 복부의 그 통증이 심하고 구토하면서도 계속 아이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소아과 의사 제인 뉴버거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증상이 또 뭐 빨개지고요. 입술도 빨개지고 뭐 혀도 더 빨개지고 하는 증상이 있답니다. 왜 어린이들에게만 그러는가 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연구 중이고요. 어떤 증상은 그 가와사키 질병과 비슷해서 뭐 고열이 나고 빨갛게 되고 하다가 결막염까지 하기도 하고, 손발이 붓기도 하고요. 목도 굉장히 불편하고 관상동맥 그 이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정맥 주사 등으로 이제 치료가 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역 시스템으로 이제 진정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뉴욕의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았다가 이제 회복된 어린이, 그런 어린이들에게서 일어난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요. 궁금해하시는 그 분들이 한국 분들 가운데서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오늘부터 이제 그 아주 본격적인 오픈은 아니지만 뭐 LA 지역에서도 조금 뭐 간헐적인 경제 오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은 네일샵이다 했는데, 어느 네일샵에서 어떠한 형태로 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실은 그 주지사 자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2월 달에 미국의 질병통제국이 솔라노 카운티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중국에 간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망자가 결국은 워싱턴주에서가 아니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2월에 나왔다라는 것 말씀드렸었잖아요. 50대의 아주 그 건강한 일하는 여성이었었죠. 그래서 일단 그 짐이라든가 네일살롱 하면은 미장원과 합쳐진 곳도 많잖아요. 원래 1, 2, 3, 4단계 그 리오프닝 그 스케줄에서 미장원은 3단계였었잖아요. 4단계가 이제 관중까지 있는 스포츠 컨설트고요. 해서 3단계까지 가려면 좀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미장원, 네일살롱. 그에 비해서 북스토어, 그 뮤직 스토어 이런 것은 그 로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은요, 오늘 뭐 그 숲플랜테이션도 이제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리만 마커스는 파산 선고했고 신청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스토어에 가면은 스토어가 오픈을 했더라도 그 직원들이 완전히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모니터 요원이 됐어요. 저는 어제 이제 회사 앞에 있는 뭐 걷기도 할 겸 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앉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예 영업은 하는데 도어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도어인데 그 도어를 이렇게 닫아놓고 한 사람이 오면은 도어를 열어줍니다. 도어를 열어주고 그 도어 앞에는 손님과 그 주문받는 사람 사이에 테이블을 뭐 6피트 정도 거리 두는 그런 이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주문을 받아요. 하나 주문을 받아서 만들고 저에게 가져다 주고 이런 형태로 아예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데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너무 달라져서 원래 옷가게 점원이라면은 뭐 손님이 어떤 게 필요할까 뭐 이런 것을 봐야지 되는데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있어. 뉴욕에서 거리두기 안에서 체포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고 지금 사람들은 ABC 방송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오늘부터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이제 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리오프닝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ABC의 여론조사 5월 6일과 7일이니까 뭐 어제 그제 했어요. 64%가 또 숨질 것을 걱정하고 그에 비해서 34%가 리오프닝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당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민주당은 94% 위험하다, 무당파 63%, 공화당은 35%만 리오프닝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백악관의 출입 기자가 보도를 했었어요. CNN 방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의 스텝이요. 스텝이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They work in the executive office building next door to the White House, to the West Wing. They're not necessarily always in the West Wing, but of course the vice president spends a good amount of his time there. 항상 웨스트 윙에 머물러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통령의 스텝이라는 거죠. Which meets in the Situation Room, and he's been at many events with the president.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 윙에는 대통령의 집무실, 부통령의 집무실, 시츄에이션 룸, 내각 그 장관들 회의하는 룸, 많은 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Not scheduled to be on that trip that the vice president took to Iowa today, but the reason that his plane, Air Force Two, got held up on the tarmac and was sitting there for about an hour after they were scheduled to take off and raising questions of what was going on. 아, 이렇게 해서 알게 됐군요. 왜냐하면 부통령이 아이오와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비행기 같은 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이제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스텝이 양성 반응이다 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어제는 발레이 대통령의 시중 두는 사람이 지금은 시니어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부통령의 시니어 스텝. 네, 지금 이제 존 킹 앵커도 그 백악관의 특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The 75th anniversary of the victory over Europe. He's at the World War II Memorial. He laid a wreath there, but he's in pretty close proximity to some heroes, some American heroes of World War II. 네, 지금 이제 그 베테랑스 데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딱 지금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펜스의 스텝이 양성 반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스텝이 누구냐, 누구와 접촉을 했느냐. 어제 그 대통령의 그 발레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와 뭐 그다지 자주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5명, 집무실에 2명, 사저에 3명에서 5명 있는 그 발레이는 굉장히 뭐 원래의 업무의 고유 업무로 따지자면 대통령과 자주 그 접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네, 좀 전에 ABC 방송 그 여론조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53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했는데 77%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4월 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74%는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나오면 안전하니까 나는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5%는 백신 접종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핸들을 잘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42%, 제대로 못한다 57%, 오차 범위는 뭐 532명밖에 샘플 조사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4.9%로 제법 높은 편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뉴스들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친근했던 상점들이 사라져가서 씁쓸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숲플랜테이션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그 저희 모닝 뉴스에 유지승 앵커가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일하다가 이런저런 잠시 10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리만 마크스가 파산 선고한다고 할 때보다 숲플랜테이션 이 파산 선고가 훨씬 와 닿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숲플랜테이션에 자주 갔었는데요. 네. 메인 스트리트은 그 메인 스트리트 사람들이 가는 그 숲플랜테이션, 메인 스트리트 사람들이 가는 이런 곳은 이제 파산 선고를 하는데 다우지수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많이 그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연준의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다우가 지금 365.05포인트 오름세고요. 또 S&P 나스닥도 131.79% 오름세입니다.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S&P 500도 지금 40.13% 포인트 오름세인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 블랙 먼데이 때 하루에 20% 주식시장이 무너졌었을 때 1987년도 그때도 뭐 나중에 뭐 정말 회복되는데 힘들었었고 뭐 버블닷컴 때도 힘들었었고 뭐 99년도에 뭐 1929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대공황 때도였고요. 그랬는데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S&P 500 가치의 그 당시에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빅 뉴스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반 이상이 회복이 되더니 지금은 뭐 지금 그 월스트리트이 지난해 8월보다도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갔거든요. 완전히 연방준비제도가 선언을 했잖아요. 정말로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정크본드도 상관하지 않고 사겠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이해하기는 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Too big to fail. 큰 기업에 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실 채권 엄청 사들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제한으로 사주고 있다. 지금 유럽에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가. 왜냐하면 유럽은 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들도 그 정도까지 해줄 줄 모르다가 이 정도면 연준을 믿어도 되겠군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더 사는 거죠. 워렌 버핏처럼 항공사 그 주식 같은 것은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다. 락다운이 돼도 실업률이 높아도 그런데 이제 이게 작은 비즈니스도 같이 잘 가면 좋은데 작은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2차 때는 아예 1차 때 밀렸다고 은행에서 그 PPP 그 융자 신청 받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참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연방 법무장관이 어제 한 얘기 제가 시간이 있으면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1948년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실업률이 14.7%나 된 것까지.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그 무드가 월스트리트는 굉장히 좋고 있고요. 사실은 연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역시 그 주식시장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에는 균형이 너무 그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지금 뭐 몇몇 그룹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뭐 구글의 모 회사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있고 이런 곳이 S&P 500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쏠리는 거죠. 한 군데가 망쳐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쳐지지 말라고 자꾸만 이 그 연준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 환경도 바뀐다면, 이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11월 대선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뭐 대통령의 영향 안 받는다 하지만 그 압박을 왜 안 받겠어요? 어느 정도는 받겠죠. 사람인데. 그런 정치 환경이 또 바뀌고 나면은 또 2, 4분기에는 GDP가 10% 이상 줄어들고 나면은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스탁 마켓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정말로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메인스트리트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되면 좋은데 월스트리트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팍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어제 이 사태에서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의 혐의 그 조사 재판 모든 것을 이제 기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 플린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대통령 국제 안보에 관해서 자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딱 낙점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왜냐하면 연방수사국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전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거짓말을 했고, 나 러시아 사람 안 만났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러시아로 가버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워싱턴 주재의 대사와 만나서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 제재를 했었던 것을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통령에게도 나 그 사람 안 만났어 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한 이후로 해고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눈물을 먹으면서 해고를 했는데, 조사를 쭉 해오다가 결국은 이 탄핵 재판 등등, 또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라는 그 당시의 법무장관은 본인도 러시아의 대사를 세르게이 키슬리악 대사가 정말 아주 요사스러운 일을 미국에는 많이 하고 갔어요. 만났는데 자기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조사에서 빠졌고,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은 계속 법무장관 미워하다가 해고했잖아요. 그리고는 새로 기용한 비일바라는 법무장관이 이거 뭔가가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만난 것도 변치 않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연방수사국에 거짓말하고 부통령에게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감옥에 갔는데, 이 연방 법무장관이 그가 거짓으로 그 같은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국이 어떠한 형태로 수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법무장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방 수사국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내놓게 해야지 되겠어. 내려오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해야지 되겠어. 해서 그렇게 진술하도록 수사 방향을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만난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무효로 해준 겁니다. 무효로 해줘서 어제 그 법무장관이 그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했어요. 그 컬럼비아에 있는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검사가 해서, 검사가 이건 기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케이스를 해서 나는 법무장관으로서 그를 존중해서 그 기각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법무장관의 오른팔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일단락이 된 러시아 사태를 또 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뉴스를 듣는 게 꼭 뉴스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승리입니다.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을 사면시키고 다시 기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연방 법무장관이 너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다. 연방 법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것도 법무장관이 조사관을 시키지를 않고 직접 유럽에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뭐 들쑤시고 다니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ABC의 그 캐서린 해리지라고 아주 그 능숙한 그 기자죠. 인터뷰를 법무장관을 하면서 역사는 이 사실을 이번 이 케이스를 연방 법무부에서 개입해서 기각시켜 준 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연방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가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바. 이게 아니라요. 노래를 어떤 분이 해놓으신 거네요. 기자의 질문이고요. When history looks back on this decision, how do you think it will be written? Well, history is written by the winner, so it largely depends on who's writing the history.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역사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Well, history는 승리자에 의해서 기술되는 거지. So, 그래서 이것은 누가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Well, history is written by the winner, so it largely depends on who's writing the history. 네, 어떤 사람은 연방 법무장관이 웃지 않으면서 히스토리는 진실에 의해서 기술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굿뉴스인지 아니면 조금 더 스포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겠어요?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의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는 방안들도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요. 지금 7월 달까지 연기가 됐었죠. 선거 뒤까지 미뤄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지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조지아주에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서야 사람들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비디오도 다 있고 했는데 그래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네요. 뭐 카운티가 글린 카운티라고 해서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남동쪽 그 해안가 해서 백인이 많이 살겠네 하고 봤더니 진짜로 그 조지아주인데 그 백인 인구가 그쪽이 또 많기도 하지만 70% 이상이 되고 그 블랙 인구가 한 뭐 20% 조금 더 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25살 그 흑인 청년이 날마다 하는 조깅을 하는데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저 사람 그 절도범 같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는 추적을 해서 트럭을 타고 그 살해를 한 완전히 그 헌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워치하고 있다 하는데 왜 이 그 총을 쏜 사람이 전에 경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검사실에서 그 수사를 그 담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 부모가 그 청년의 부모가 그토록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늘 거기가 조깅하는 코스다 기타 등등 얘기를 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가해자가 백인이고 피해자가 흑인이고 해서 굉장히 이 그 이슈가 크게 될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지금 그 들어주시는 여러 형태로 들어주시는 분 가운데서 저는 이런 분이 제일 좋아요. 지난번에 엄마 강혜신 나왔어 하면은 나와서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김제이훈 선생님은 아내가 저희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들으셔서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만족하신다고요.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직업인이기는 하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좋은 것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태여 찾자면 사실은 없는 게 좋지 있었던 게 좋겠습니까? 구태여 찾자면 33년 전에 캘리포니아 여성이 어느 주인가요? 오빠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빠가 다른 주예요. 손튼, 아이오와 손턴이 되겠네요. 아이오와 손튼에 있는 1987년도에 33년 전이네요.
엽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인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보냈는데 오빠에게 오빠 이거 뭐 긴 말 필요 없지? 사진 찍어서 I love you 했는데 이걸 며칠 전에 받아서 이 오빠가 또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우체국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체국의 백룸을 청소하다가 발견을 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주말이고요. 로스앤젤레스도 부분적으로 오픈되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가짐 우리 다 같이 오픈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